안녕하세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도구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메타플레이스 대표 정경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실생활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해서 총 20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차시에서는 독립된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와 GPT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생활과 업무에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창의력과 생산성을 확장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인공지능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인 챗GPT의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고급 활용법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고요.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프로젝트 개발 역량을 키워서 실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 업무에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구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강의의 내용들 중에서는 개념과 실습, 제작과 적용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능을 이해하고 챗 GPT를 활용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매크로 실습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실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실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챗 GPT가 어떻게 답변해 나가는지 챗 GPT의 활용과 프로그래밍 코드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와 개인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적인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요. 엑셀이나 이미지, 코드 제작 등 실질적인 기술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과 생성형 AI의 이해를 돕고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실생활의 어떤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생성형 AI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GPT 모델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챗 GPT의 작동 원리와 실제 응용 사례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리와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같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트랜스포머 모델과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 원리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모방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처럼 학습하거나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다양한 인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통계 또는 언어학, 철학 등 여러 학문에 어우러지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자연어 처리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ML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약자인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스스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추천 시스템이나 주식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입니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더 복잡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딥러닝은 이미지 인식이나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비서라든가 번역기 그리고 텍스트 분석 등 자연적인 어떤 자연어 처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결정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머신러닝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도학습은 어떤 정답, 그러니까 레이블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서 스팸 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 분류된 데이터로 학습되고 새로운 데이터에서 스팸을 예측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그룹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비슷한 고객군을 묻고 클러스팅하는 것이 여기 비지도 학습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강화학습은 보상을 기반으로 최적의 행동을 찾는 방식입니다. 로봇이 목표 지점을 도달하거나 게임 인공지능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이죠.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딥레이서 주행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게임 대회도 열리고 있는 보상 함수를 주면서 예측하게 로봇을 학습하게 하는 강화학습의 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이 머신러닝이라 그랬고요. 머신러닝과 겹쳐지는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구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인데요. 딥러닝에서는 다층 신경망, 그러니까 입력층이라든가 숨겨진 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고 이 숨겨진 층이 많을수록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 특성 추출할 수 있는 부분도 딥러닝의 한 분야인데요.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어떤 특성을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모델이 이미지나 음성 데이터를 스스로 중요한 특징이라고 추출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고도화된 모델은 인공지능에서 CNN,
합성 고비라고 많이 하는데요. CNN 알고리즘 또는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RNN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나 이미지 인식 등 특화된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과 고성능 해결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딥러닝 쪽입니다. 저희가 대량의 데이터와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것이 딥러닝이지만 그만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성형 AI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챗 GPT나 생성형 AI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2017년 트랜스포머 모델과 그 핵심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은 구글 브레인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인데요. 이 모델은 문장 속의 어떤 단어들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논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그 핵심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잠깐 살펴보면 어텐션 메커니즘은 문장의 각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요. 학생과 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러한 관계를 학습하고 문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희가 프롬프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을 잘 주어야 저희가 좋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방식이 셀프 어텐션인데요. 셀프 어텐션은 문장 속의 단어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단어보다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민수는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을 보면 철수와 도서관 그리고 민수와 카페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셀프 어텐션은 문장의 구조, 맥락을 더 깊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성형 AI가 사람처럼 어떻게 문장을 이해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문장의 의미를 인코더에서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코더가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벡터 표현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문장 속의 각 단어의 의미를 추출하고 문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것은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자, 입력값과 입력층에서 시작해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전달될 때 되돌아가는 흐름 없이 단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협업을 통해 트랜스포머는 언어 번역, 텍스트 생성과 같은 복잡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어 문장을 입력받고 한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 인코더가 영어 문장의 의미를 벡터로 변환한다면 디코더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력해주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인코더와 디코더 단계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cat is on the mat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력 문장이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는 이 부분을 토큰, 즉 단어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베딩은 단어의 컴퓨터가 언어로 이해할 수가 있는 숫자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에서는 인코더가 각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어텐션을 통해서 연결된 정보를 더 조합해서 더 강한 표현 벡터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 벡터 생성을 했을 때 이 생성된 벡터는 문장의 의미를 요약한 정보가 되고요. 디코더가 번역에 사용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코더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디코더는 인코더가 만든 의미 벡터를 받아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고, 디코더는 첫 번째 단어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단어를 생성하고, 단어의 생성 반복에 의해서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와 같은 단어를 하나씩 예측하면서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디코더는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GPT-1은 오픈 AI에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 오픈 AI는 최초의 GPT 모델은 GPT-1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GPT-1은 1억 개 이상의 단어와 11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전 학습을 시킨 모델이었습니다. 챗GPT는 최초의 거대 언어 모델로 불리면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통해서 언어 생성과 자연어 이해에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오픈AI GPT-1이 발표된 후에 2019년 GPT-2가 공개되었는데요. GPT-2에서는 약 15억 개의 매개 변수로 늘어났고, 이 대규모 모델로 다양한 텍스트 생성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텍스트 생성 능력이 주목을 받았지만 혹시나 모를 오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GPT-3이 발표되었고 무려 1750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초대형 거대 모델로 GPT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생성이라든가 번역, 요약, 코드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뛰어난 성능 덕분에 오픈AI가 GPT-3을 기반으로 상업적인 API를 출시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GPT라는 것은 채팅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AI가 만든 서비스인데요. GPT라는 것은 제너레이티브 생성하는 능력과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모델, 미리 훈련되었던 어떤 훈련을 통해서 문장, 문맥, 의미를 학습하고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모델의 일종으로요. GPT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만들어졌고 앞에서 말씀드린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문장 속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코딩과 디코딩을 통해서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GPT는 2021년 11월에 GPT 3.5를 출시를 했고요. MAU 1억 명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MAU 1억 명 달성이라는 것은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것을 보면 우버라는 것은 한 70개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틱톡 같은 경우도 9개월 정도 1억 명 달성 기간을 보였는데요. 챗GPT는 약 2개월 만에 이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속 성장세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MAU는 전문가의 어떤 언론이 기준 삼은 성장 지표인데요.
한 달 동안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2달 동안 1억 명의 사용자 수를 달성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챗 GPT의 폭발적인 성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전환점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챗 GP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사업이나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2023년 3월 챗 GPT-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GPT 3.5부터 시작을 해서 4.5, 그러니까 여기는 4에서 4.5라는 것이 옴니인데요. 전 방향에, 모든 방향에 이런 뜻의 옴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향상된 추론 능력을 가진 GPT-4.5는 복잡한 작업이랑 추론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멀티모달이라는 지원,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범용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GPT-4 유료 구독 모델이었지만 4.5는 무료 그러니까 사용자에게도 사용 가능한 분야가 많아졌는데요. 역시 그래도 유료와 무료의 답변 차이라든가 또는 할 수 있는 분야의 내용 범위가 유료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을 하면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환각이라는 할루시네이션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거나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할루시네이션은 언어 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은 학습 데이터의 한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때 유사해 보이는 어떤 가상의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생성의 특성 부분도 할루시네이션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언어 모델은 주로 프롬프트에 맞게 가장 가능성 있는 단어와 문장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맥은 자연스럽지만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모델이 문장을 일관되게 생성하려다 보니 새로운 주제나 상황에 불완전한 정보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모두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가상의 인물을 생성을 한다든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책이나 논문을 인용했다라면서 잘못된 출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는 비과학적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할루시네이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사실 확인 시스템과 결합을 해서 사실 검증 시스템이나 검색 기반의 모델을 추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챗 GPT가 생성하는 거짓말을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2024년 11월에 12월까지 오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5월에 출시한 4.5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GPT-4.5에 오는 모든 전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옴니의 약자인데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모든 형태의 입력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관계를 학습하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본격 경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미지 생성 모델인 달리 등에서 대표적인 멀티모달인 인공지능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멀티모달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더욱 직관적이면서 인간처럼 사고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생성형 AI 혁신에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고, 챗 GPT가 발전하기까지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1차 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적용돼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모방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술은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이었는데요. 문맥을 이해하고 응답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픈AI의 GPT 모델은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언어 생성 능력을 가지고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챗 GPT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한계와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 더 기본적인 원리와 AI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실무의 활용을 앞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